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의 소방 유체고요. 여기는 기본반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드려요. 기본적인 좀 알아서 하시고요. 조금 생각할 거라든지 어떤 문제의 포인트를 설명드리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유체 있고요. 유체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선, 유적선, 유백선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에 단위와 차원이 있어요. 이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양이 좀 많아요.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한 59점 2번 떨어지고 그때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은 MLT 차원계라는 게 있어요. 8페이지. 즉 MLT와 FLT가 뭐냐라면요. 그냥 숫자 가지고 뭘 나타내고 싶은 거다라는 건데요. M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질량이고요. L은 길이고요. F는 뭘까요? T. MLT. T는 시간이죠. 그러면 얘는요? F는요? 중량이 되겠죠. 중량. 그 다음에 L은 길이,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단위 한번 볼게요. 즉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단위의 크기를 그냥 질량, 길이,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 세크 이런 단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차원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M 자승이잖아요. L 자승. 그 다음에 지금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승이면은 마이너스 2승.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킬로그램 펄스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단위는 없겠다. 퍼 미터 3승 세크 4승 뭐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차원으로 하면 중량이에요. 질량과 중량은 뭐가 다르죠? 질량은 순수한 무게를 얘기하고요. 중량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무게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F, 분모로 갔네요. 그럼 뭐예요? L인데 마이너스 3승. 얘는 T인데 마이너스 4승. 쉽죠? 네, 이건 뭐 정리할 건 아니죠.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점 찍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상 소방 기사 수준의 강의를 했습니다.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력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우리 CFD 한번 볼게요. 전산유체 역학이에요. 별표 안에는 해놓으시고요. 그냥 단어 정리 2줄 정도 해보죠. 그냥 전산유체 역학이란 건 뭐냐면은 유체의 흐름을 뭘로 해석한 거예요? 유체의 흐름을. 예. 그냥 유체 흐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한 거예요. 유체 흐름이 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걸 전산 유체역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유체 물리적 움직임은 쭉 뒤로 가서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리학적으로 풀어 얻는 역학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현장에서는 전산 유체역학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유체역학 해석을 할까요? 전산 유체 해석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뭐 파이프넷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하나에 뭐예요? 그냥 전산 유체예요. 컴퓨터로 해석한다라는 거. 자, 4번의 주요 물리량. 물리 보면은 우리가 1번에 2번에 3번 절대 온도라고 있어요. 절대 온도. 우리 절대 반지 아시죠? 그러면은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가스기 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즉 얘는 비체적이고 얘는 온도라고 하면요. 즉 우리가 어떤 밀도를 한번 바꿔봤더니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즉 우리가 물리학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가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이너스 200도씨 이하는 물리학적으로 힘들어요. 온도계 자체가 존재치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후 계속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와 여기가 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반지가 아니라 절대 0점이라고 해요. 여기가 몇 도냐면은 마이너스 0 켈빈이요. 0 켈빈. 이게 뭐라고요? 절대 0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3 도씨예요. 이해 가셨음? 그러니까 얘랑 차이는 얼마야? 예, 0 켈빈이 마이너스 273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항상.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밀도 있어요, 밀도. 자, 그래서 이 절대 온도에서 절대 0점, 그 다음에 0 켈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3도. 이거 좀 꼭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의미를 좀 정확히 좀 아셔야만이 나중 가서 이제 가스기 가서 우리 비치제약 설명할 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는 나오지 않는데, 생기지 않는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온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의 개념하고요. 페이지 넘으면 비중량의 개념은 정확히 알아셔야 돼요. 얘는 암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해하세요, 이해. 밀도와 비중량, 비체적, 비중은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왜 여기는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할까요?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것 가지고 지지고 볶고 밀도가 뭐냐, 뭐 비중량이 얼마냐 그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제 계산 문제 풀고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정확한 개념적인 이해가 돼야만 풀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갔으면은 표가 하나 있어요. 무게의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의 구분. 금의 양은 1kg이라고 해요. 1kg 중이라고 할까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질량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량이라고 해요. 뭐가 들어갔어요? 폴스, 중력 가속도 F가 들어갔잖아요. 보통 앞자리는 공부 잘하시는 분이 앉는 거 알고 있어요. 금은 질량일까요? 중량일까요? 얘와 얘와 틀린 건 뭘까요? 그치?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똑같아요. 그게 질량이에요. 근데 중량은요. 뭐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맨 낮은 곳에서는 그 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9.8이라는 그런 수치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값은 비스무리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라면요. 질량을 가지고 그냥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책 보시면 뭐라고 썼어요? 그냥 빽빽한 정도다라고 썼어요. 하도 이해가 좀 어감이 안 가서 지금 그 말이 뭐냐면은 빽빽하냐라는 것은 얘의 점성도 얘기할 수 있고 얘의 밀도. 그 밀도가 크다라면요 빽빽하다라는 거고요. 밀도가 러프하다라면은 좀 팽창, 러프한 거고. 이렇게 좀 개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빽빽한 걸 표현한 게 뭐냐면은 밀도, 로우예요. 밀도는 뭐냐면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즉, 이 정도의 부피에 뭐가 있구나? 질량이 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정리하면, 단위로 정리하면은 미터 3승분의 킬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밀도가 커지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공식이죠? 어디서 많이 봤지? 그렇죠. 우리가 뭐가 올라갈 때, 뭐 부력 같은 거, 플럼 설명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것은 팽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구본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다는 거죠.
화염은요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이제 밀도와 온도와의 차이고요. 자, 또 볼게요. 중량이라고 해요. 중량을 가지고 빽빽한 걸 표현한 건 뭐라고요? 예, 비중량이라고 하고요. 얘 기호는 우리가 이게 R이 아니에요. 꼭 유체과 가신 분이 이거 조심히 쓰래요. 얘는 제발 이 R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된대. 나는 끝까지 이렇게 써지더라고. 이건 R이 아니라 뭐야? 감마라는 거죠. 아무튼 절대 R이 아니다라고요. 자, 비중량을 계산하면요. 마찬가지로는 부피분의 뭐예요? 네, 중량이라는 거죠. 단위로 해석하면은 미터 3승분의 킬로그램 중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옆에 보니까 비체적이라고 해요. 비체적 VS는 로분의 1. 아, 비체적이라는 건 뭐구나? 밀도를 역수한 거구나. 비체적은 어디서 나왔죠? 솔직히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나면 여기 안 앉아있지. 비체적 어디서 나왔죠? 저 가스계에서 우리 액상을 기체로 바꾸고 기체를 액상으로 바꿀 때 비체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공식이 이제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 너랑 무슨 관계냐라고 했더니요. 감마는 로 G라는 정말 불구의 공식. 많이 나오면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압력은 P는 H라고 있어요. 이 P는 압력이고요. H는 뭐죠? 수두죠. 얘랑 무슨 관계 있을까요? 여기 뭐 넣으면 될까요? 감마라는 거죠. 아, 압력은 수두에다가 비중량 넣으니까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라면요. 우리 그거 보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그 질량과 중량 얘는 막 서로 많이 사용하니까요.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 무게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요. 실제로 물은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때 물은 1000kg 미터 3승이 맞아요. 근데 비중량은요? 1000이라고 하면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뭐가 빠졌어요? F가 빠졌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야? 998kg 플러스 미터 3승이라는 거죠. 문제 푸실 때 그냥 조건이 주어지면 안 주어지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잘난 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술사 문제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 이거 뭐 엄청 많이 헷갈리거든요. 비중. S라고 표현을 쓰고요. 기체의 비중은 뭐랑 비교했을까요? 공기랑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의 비중은 뭐랑 비교해요? 예, 액체의 비중은 물이랑 비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비중이라는 것은 기체를 보면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라는 거예요. 자, 공기로 비교한 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냥 S는 예분의 얘 같은 말이거든요. 즉 감마 에어라고 할까요? A 나의 비중량 아니면 공기의 밀도 아니면 나의 밀도 되겠죠. 같이 떨어지니까요. 자, 액체 볼게요. S는 감마 물의
비중량, 나의 비중량. 그 다음에 로, 물의 밀도 또는 나의 밀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S를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수은의 비중을 재보자. 왜 자꾸 수은의 비중이 나오냐면요. 물질정에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은이에요. 수은 몸에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른해지고 기운이 없으면은 수은 어디서 구해요? 온도계 다 깨가지고 손으로 다 깨가지고 옆 사람 얘기 옆 사람 미숫가루 탈 때 같이 먹든지. 수은을 보시면요.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13,600이고요. 자, 물을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해요? 1000 넣자고요. 그러면 얼마야? 13.6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가장 오류하는 거 하나. 얘는 뭐예요?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얘는 뭐예요? 수은의 비중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걸로 했으면 이걸로 가시고 이걸로 했으면 이걸로 가시고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점성 법칙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 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반 페이지 정도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 자, 뉴턴이란 분은 잘 아시죠? 뭐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보고 뭘 발견하신 분이에요? 중력이라는 걸 발견하셔가지고 공시로 해놓으신 분이라고 많이 배웠죠. 자, 그러면 뉴턴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점성이 뭐냐 정확히 정의를 알아야 되죠. 점성. 하도 이게 어감이 의미가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정의해 버렸어요. 1번에 4번이요. 점성이란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데 그냥 국산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찰지고 그냥 끈끈합니다. 이런 용어는 현장 용어니까 제발 답안에 쓰지 마시고요. 답안에 유체 찰지고 끈끈한 유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유체는 뭐라고요? 그냥 공식적인 용어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데 그냥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찰지고 끈끈한 성질이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액체나 기체 내부의 나타내는 마찰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의 정의는 뭐냐라면 1번에 있어요. 유체의 점성으로 인한 변형 정도는 속도 9배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이템이 신기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점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또 변형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하는 속도 9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비례한대요. 점성, 변형 정도, 속도 9배, 비례라는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배관이 있고요. 유체가 있는데요. 딱 잘라보니까요. 이런 층류가 있고요. 좀 빨리 가는 놈이 있고 더 빨리 가는 놈이 있고 이렇게 가는 놈이 있겠죠. 변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변형됐죠. 이 변형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 둘, 셋. 점성 때문에 일어난 거죠. 즉 유체의 점성에 대한 변형 정도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속도 9배가 뭐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속도라는 건 뭐죠? 시속 100km/h라고 하잖아요. 1시간 동안 몇 킬로 간다는 거예요? 1km 간다는 거죠. 즉 시간 나누기 거리라는 거죠. 즉 이것분의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9배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9배가 클수록 어떻게 해요? 변형이 막 커진다. 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요.
여기를 이렇게 탁 잘랐어요. 유체 점속 마찰은 이쪽이 제일 크다고 보자고요. 벽 쪽이 세겠죠. 벽 쪽이 제일 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네가 간 거리 이렇게 놓고 이쪽을 탁 잘라봤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면적을 A 미터 자승이라고 하고요. 책에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자, 그다음 여기가 관벽이에요. 관벽이고요. 여기를 H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만큼 갖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보시면은 전단력이라고 해요. 전단력은 뭐냐면요. 그냥 자르고 나가는 힘이에요. 즉, 유체를 자르고 나가는 힘. 즉, 일로 나가는 힘이 뭐예요? 전단력이라고 하고요. F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유체는 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버틸라고 해요? 버틸라고 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버티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해요. 버티다 보니까 똥을 응 하고 쌌어요. 즉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잡아당기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인장력이고요. 버티는 힘은요? 인장 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인장력, 철 구조물이 인장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응력을 얘기해요. 여기 잡아당긴 인장력을 얘기해요. 예, 그냥 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고요. 자, 그래서 전당력 보시면 F고요. 이 F를 잘 봤더니 이 F는 여기에 유속이 V라고 하면요. A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성력이 여기에 세다고 했죠. F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전당력, 네가 가는 힘은 너의 크기, 그 다음에 네가 가는 속도랑 비례를 하고 거리랑은 반비례하는구나 라고요. 얘를 같게 하려면 뭘 넣으면 되주는 거예요? F는 얘가 뭐죠? 이 뮤가 뭐예요? 점성계수. 끈적끈적함을 넣어주니까 얘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전단능력 볼게요. 이 F는 타우 A라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예요. 타우. 얘는 뭐냐면은 이 면적에 안 나가려고 하는 뭐가요? 마찰 응력이에요. 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얘는 마찰 응력이다. 마찰 계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체를 풀이할 때예요. 유체를 풀이할 때는 꼭 뭐가 나오냐면은 힘의 평형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유유체, 물체도 아니면은 힘의 평형 이런 말이 꼭 나오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힘을 행위하는데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얘는 뭘 이기고 가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는 100km를 이기고 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간다는 건 뭐냐면은 반대적으로 응력이라는 개념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즉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자동차를 한 차트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려는 속도 100 마이너스로 이기고 가는 속도 100 맞나요? 즉 반동력 풀 때라든지 유체를 풀 때는 항상
힘의 평형 같다라고 놓고 해석하다 보면은 어느 개수들이 나와요. 즉 이쪽을 m이라고 보면요, 여기를 m 다시라고 보면은 m 다시와 m은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유물체도 힘의 평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같다고 해야 돼요? 예, 얘와 얘가 다시 해야죠.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힘의 평형에서 어떤 유속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F는 다시는 F랑 같다 놓고 푸니까 F는 뭐예요? 타우 A고요. 그 다음에 뮤 A V H예요. 뭐 하나 떨어지네. 뭐가 떨어져요? A가 떨어지지. 기분이 좋지. 그러면 다시 쓰면 타우는 뮤 H V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속도 구배예요. 근데 멋들어지지가 않아. 왜? 우리가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할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적분해줘야 돼요? 미분해줘야 돼요? 미분용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즉 이만큼 갔을 때를 du로 하고 이만큼 갔을 때 움직임을 기울기를 dy라고 하면은 결론은 뭐예요? 그냥 h잖아요. 즉 dy분의 du로 미분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미분형으로 바꾼 이게 뭐라고요? 속도 구배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음? 이해 안 가는 데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뭘 외우시면 돼요? 이해 안 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요. 특식 2개만. 이것만 나오면 되겠죠? 이것만 나오면 되겠죠? 이 정도만 개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반 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반 페이지 정도. 정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절동 점성계수 보시고요. 페이지 넘어가셔서 동점성계수 있어요. 동점성계수는 뭐냐면은 밑줄에 한번 쳐보게요. 두 번째, 유체의 유동 시 점성의 영향이 퍼져나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점성계수다. 그러니까 그냥 용어 그대로 해보세요. 점성이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동점성계수고 밀도의 역수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점성 뭐 차원계수 뭐 차원 한 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